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세 이상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건강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기침, 가래, 가벼운 발열이 있으면서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는 그 증상이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계 통계를 보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폐렴과 관련된 입원율이 65세 미만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렴은 현재 우리나라 주요 건강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분류되며 특히 고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폐렴, 신부전, COPD,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 그리고 기타 질환들까지 모두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폐렴에 관한 정보입니다. 폐렴은 감기와 비슷한 기침, 발열, 피로감을 보일 수 있지만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령층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현재 우리나라 주요 건강관리 대상 질환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간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건당국에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도 일정 비율의 환자에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폐렴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증상이 일반적인 감기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노인성 폐렴의 경우 특별한 양상을 보인다고 의료진들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렴 증상인 발열, 기침, 가래 대신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 무력감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참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어르신이 평소보다 입맛이 없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컨디션 난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갑자기 호흡이 어려워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 관련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조기에 내원해서 다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전에 관한 정보입니다. 신부전도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을 보여서 감기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신부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진 것은 호흡곤란입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만 숨이 차지만 점점 진행되어 일상생활할 때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부전은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침과 호흡곤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만성 폐질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COPD는 폐 기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50세 이상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혈관 질환이 전조 증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몸살로 생각되기 쉽지만 때로는 뇌혈관 관련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시간이 중요한 응급 상황으로 빠른 의료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질환들입니다. 지속적인 기침, 체중 변화, 만성 피로가
단순한 감기 관련 증상이 아닌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의료진들은 설명합니다. 특히 폐 관련 질환의 경우 초기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서 감기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가래에 변화가 있으면 의료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권장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들 해시태그 2000, 3500 지금부터는 감기와 구별해서 관찰해야 할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열과 오한입니다. 일반적인 감기의 경우 성인에게는 발열이 거의 없거나 미열 정도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38도 이상이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건강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료진들은 설명합니다. 특히 오한과 함께 심한 발열이 있다면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감기로 인한 두통은 일반적으로 가볍고 며칠 내에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나 지속적인 어지럼증은 뇌혈관 관련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에 이상 감각이 있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즉시 응급실 방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혈관 질환은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의학계에서는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기침이 지속기간입니다. 일반적인 감기 기침은 1-2주 내에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계속되거나 가래에 변화가 있다면 폐 관련 질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료진들은 설명합니다. 폐 관련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침은 폐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는 체중 변화와 만성 피로입니다. 감기 후에 일시적으로 식욕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지속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개월 내에 체중의 상당 부분이 감소했다면 다양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성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감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단순한 감기 관련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진들은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 패턴이 변화입니다. 감기로 인한 기침은 보통 마른 기침이나 맑은 가래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런 가래나 색깔이 있는 가래, 거품이 있는 가래가 나온다면 폐렴이나 신부전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누워 있을 때 호흡이 어려워지거나 밤에 갑자기 숨이 차서 잠에서 깨는 증상이 있다면 심장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슴 부위 불편감입니다. 감기로 인한 기침 때문에 가슴 근육이 아플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고 심한 가슴 불편감은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 관련 문제 또는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고 의료진들은 설명합니다. 혹시 지난달부터 기침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반적인 감기였다면 이미 호전되었을 시기입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모든 호흡기 증상은 의료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권장됩니다. 50세 이후 면역력 변화와 주의사항. 왜 50세 이후에는 감기 증상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면역력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해도 면역 세포들이 빠르게 대응해서 감기를 며칠 내에 이겨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려지고 약해져서 감기가 다른 건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폐렴 발생률이 젊은 성인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성질환의 존재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감기 관련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의료진들은 설명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폐렴구균 폐렴 발생 위험이 건강한 성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폐질환 환자도 마찬가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회복력의 변화입니다. 젊은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3-5일 내에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은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2-3주씩 걸리기도 한다고 의료진들은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균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대 대학생의 경우 감기에 걸렸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3일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같은 바이러스 감기에 걸려도 일주일 후 폐렴으로 진행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의료진들은 보고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저질환의 악화 가능성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감기가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신부전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천식 환자는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입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이 여러가지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감기약과 기존 약물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의료진과의 상담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감기약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상태와 생활 습관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변화하고 영양 섭취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량이 줄어들고 사회 활동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50세 이후에는 감기 증상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방과 건강관리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의료진 상담 시점을 알아두세요. 감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과 상담해 보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호흡이 어렵거나 가슴 불편감이 있는 경우, 가래의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지속되면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방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심한 가슴 불편감, 의식 변화, 지속적인 구토나 탈수 증상이 있다면 응급실 방문을 고려해 보세요. 예방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손 씻기만 잘해도 호흡기 감염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건당국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해 보세요.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가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또는 만성질환이 있으면 접종을 권장한다고 보건당국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입니다. 하루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백질도 면역력 유지에 중요하니 생선, 계란, 콩류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이 질 좋은 수면은 면역 시스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명상, 독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일곱 번째,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적절한 온도 20-22도와 습도 40-60%를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 침입이 쉬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여덟 번째, 정기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폐 기능과 심혈관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과음은 면역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참고 사례와 건강관리 메시지. 마지막으로 참고가 될 사례들을 통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초반 어르신이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가벼운 기침과 미열이 시작됐지만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약국에서 감기약만 드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지만 병원 방문을 미뤘습니다. 2주 후 갑자기 호흡이 어려워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 관련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내원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0대 후반 어르신이 당뇨병 관리를 받고 계셨습니다. 감기 증상이 시작되면서 혈당 조절이 평소보다 어려워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고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후반 어르신이 3주 동안 지속되는 마른 기침을 단순한 감기 후유증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폐 관련 문제가 확인되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조기 발견으로 치료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50세 이후에는 어떤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50세 이후에는 감기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다른 건강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단순한 감기 증상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대응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